일본 도야마현 후지코시 공장이 전범 기업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일본 우익단체의 격렬한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선 또 다른 일본인들이 희망을 노래합니다. 私たちは日本の愛知県から来ました合唱団希望と言います。今日はソウルの少女というハルモニたちを主人公にした歌を歌います。あったことをなかったことにはできない。それから同じ過ちを繰り返さないということが主題です。 여기 조국의 잘못을 잊지 않겠다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민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その娘がもしそういう目にあったらこれはとても許せないという気持ちがすごく根底にありました。そしてハルモニーが法廷で裁判長に言いました。あなたも娘がいるでしょう。娘がいたらこういうこと許せますか? 할머니들의 한 맺힌 사연, 그리고 만약 내 딸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본의 양심을 두드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날입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쇠약해져 거동이 편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 가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갔지요.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대법원 안팎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만세! 73년 만에 할머니들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 이날이 있기까지 한국과 일본 시민 모인 사람들이 할머니들 곁을 든든히 지켜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신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오늘 법정에서의 판결은 불과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 3월 1일 날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첫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보면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 판결을 딱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고 또 원고의 유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너무나도 늦었죠. 非常に嬉しいです。しかし他の被害者原告が亡くなったことを考えると半分無念です。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일본은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무차별적인 강제 연행을 시작합니다. 근로정신대 법령을 만들고 조선여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여학생들까지 강제 동원해 군수공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때 광주와 전남에서만 150여 명의 어린 소녀들이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비행기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혹사당했습니다. 대부분 10서너 살의 어린 나이였죠.
해방 이후 수십 년간 묻혀있던 근로정신대 문제는 90년대 일본에서의 소송을 거쳐 2009년 광주를 중심으로 시민 모임이 결성되고 1차 소송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지난해 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양동의 언덕바지 동네. 좁은 골목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단칸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흔을 바라보는 양금덕 할머니가 홀로 외롭게 지내는 곳입니다. 네, 재판 받으시러. 일제강점기 말인 1944년 5월 초등학교 6학년이던 13살 소녀는 그때 일본인 교장이 한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가서 구경 가갖고 찍은 것이. 이때 뭐 일본 교장이 희연병이 와갖고 우리 교실로 들어와서 10명을 뽑으면서 중학교 보내줄게. 중학교 가려면 손들으라고. 집에 와서 아버지 나 일본 갈랑 중학교 보내줄 택배 못 때문에 나 일본 가서 공부하고 올란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 헛된 소리다.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지금 전쟁 중이니까 가지 마라. 부모님 반대를 뿌리치고 집을 나와 친구들과 함께 일본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나고야 땅을 밟았지만 도착한 곳은 중학교가 아닌 비행기 공장. 비행기 공장에 가서 부속 들어간 거 녹지는 닦고 신나로 닦고 또 머리고리도 닦고 저녁에는 뭐 못한 것을 하나가 울면 다 따라 울지. 응? 언제 집에 갈까 물었다고. 피가 질질 나게 나는 내 눈은 안 본게 피난지도 몰랐지. 어디서 놀다 왔냐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몸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깊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는 마음이 안 가요 지금. 사제라도 소리 듣고 죽으면 눈을 감고 죽겠어. 순천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모이자 맏언니 같은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누구고? 난 누구요? 나. 누구야? 응. 몰라? 몰라. 금덕이 조사에 지금은 비록 병상에 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근로정신대 문제를 앞장서 대변해온 이금주 회장. 그 역시 일제 때 강제징용된 남편을 잃은 유족이지만 자신의 아픔을 넘어 평생 피해자들을 보듬어왔습니다. 미쓰비시 피해자 회사 배상 책임있다. 예, 회장님이 이겼습니다. 네. 가봐서. 네, 회장님이 이겼습니다. 알겠어. 예. 회장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만세. 회장님이 이겼어. 우리가 만세했어. 92년 관부 재판을 시작으로 이후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며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선 이금주 회장.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시민 모임 사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생하신 지원단 단장 타카하시 마코토 선생님, 고이대 유타카 선생님의 끈질긴 활약은 온 교례의 이름으로 고개 숙입니다. 만세! 국격 회복 만세! 만세! 국격 회복 만세! 만세! 세월의 무게 앞에 점점 몸도 마음도 온전히 지탱하기 힘겹지만 오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알고 계셔. 기분이 좋으시네요. 우리 정부나 사회적 관심마저도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평생을 이 일에 몸바쳐 왔었죠. 이금주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 내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가능했었습니다. 이금주 회장님이 뭐 여러 사건들을 맡아 오시고 또 재판을 지원해 오셨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을 가장 가슴 아파하셨었죠. 일본 나고야.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 중부 지역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해마다 12월 나고야에서는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열립니다. 당시 1000명이 넘게 희생됐고 그 가운데는 한국인 근로정신대 소녀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誰が戦後70年彼らを放置してきたか。そして追悼記念碑から30年も経つのに放置したまま謝罪もせず誰だ。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가운데 한국인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사람이 바로 다카하시 대표입니다. 도난카이 지진으로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비행기 공장에서 57명이 희생됐고 그중 6명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소녀들이었죠. 1986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다카하시 대표는 이후 한국을 오가며 유족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88년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도난카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가 건립되고 이 자리에 근로정신대 희생자 유족들도 초청됐습니다. 추도비가 세워진 지 31년째 꽃다운 소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숙, 김향남, 김순래.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 새긴다. 추도비에 쓰인 비문입니다. 1952년 미쓰비시 중공업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들을 기리는 순직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동판에 조선인 소녀들은 빠져 있었고 다카하시와 동료들의 노력 끝에 6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던 다카하시.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03년 근로정신대 소송 관련 법정 증언에 나섰고 이 자리에 제자들이 참관했습니다. 38年が終わるときに勤労逓信隊の問題で名古屋地方裁判所に証言できるこんな偶然性はないと思うんです。そういう意味で38年が終わるときに法廷で証言するこれは38年の集大成であり最後の授業であるというふうに友達が言ってくれたのは本当に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ね。 이 차는 교사 퇴직금으로 마련한 건데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この車で空港まで原告を迎えに行ってホテルや裁判所もこの車で原告を乗せて行ったり来たりしました。特にこの隣にイ・クムジ会長がいつも座っていました。それから一番後ろでは、キム・ヘヨクさんが座ってよくキム・ヘヨクさんは歌を歌いました。はい、いらっしゃいましたよ。 집에 오니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네요. 3대가 함께 지내는 다카하시 가족. 딸과 한국인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녀와 아내까지 5식구가 함께 삽니다. 2년 전엔 명예 광주 시민으로 위촉되기도 했죠. 이 작은 방에 지난 30년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한 모든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인 지진 희생자를 발견한 그 책임감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100번 넘게 한국을 오가며 피해자들 또 유족들을 만나 인연을 쌓고 그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この写真その写真ちょっと出してくれる？ 1986년 지진 희생자 명부에서
한국인 이름을 발견한 순간의 충격은 지금도 또렷한데요. 당시 다카하시 대표의 딸과 비슷한 또래 10대 소녀들이었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부엔 창씨 개명된 이름으로 기록된 탓에 이후 한국 이름과 주소를 찾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これが発見されて除幕式もあってその写真も。韓国に行って被害者を探すためにいろいろ苦労した話、そして被害者と話して被害者が慰安婦と非常に混同されているってことを知ったこと、そして被害者の住所が分かり名前が分かり、追悼記念碑を建てようと決意したこと。 1988년 추도비 건립을 시작으로 이후 나고야 소송지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일본 내에서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인들에게 호소해왔는데요. 연극 봉선화 등 근로정신대 이야기를 토대로 한 작품을 나고야 소송지원회 사람들이 직접 기획해 수차례 무대에 올렸습니다. 2007년부터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가 있는 도쿄 한복판에서 매주 금요일 원정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요 행동에 참여한 인원 수며 나눠준 전단지 수까지 꼼꼼히 기록해온 다카하시 대표. これは2017年の私の手帳ですが、2017年1月6日から始まった金曜行動の記録です。今年は今年の手帳がありますけど、この記録をずっと残していくことが私たちの大事な仕事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小さなことを積み重ねていくとものすごく大きなところへ到達することができると。 1999년 3월 1일 나고야에서 시작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은 2008년까지 10년간 계속됩니다. 일본では私自身がいろんな人間関係をあるいは在日コリアンに自分たちは今こういう課題に取り組んでるんだけども協力願えないか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新聞にも訴えたりしました。ところが新聞に訴えた後の日本のハルモニと同世代の方々はねびっくりするような反応をしました。あなた方は日本人よりも韓国人朝鮮人の方が大事なのかという非難の声が相次ぎました。 일본 시민들 대다수가 무관심하거나 비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고야 소송지원회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호소하는 동안 40명이 넘는 변호인단은 한국을 수차례 오가며 회의를 100여 차례 이상 거듭했습니다. 비록 일본에서의 소송은 패했지만 이후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는데 물꼬를 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ハルモニの持ってる悩みをね、私たち日本人の弁護士がどうやって理解をして裁判所に訴えるか、これがやっぱり裁判としては一番難しい問題です。理屈の問題っていうのは勉強すればできるけども、原告の人たちの気持ちの問題を理解することは勉強してもそうできませんから。会長さんが私が若い弁護士だというのを知っていて、あなたの国をあなたを恨むわけではないけれど、
あなたの国が何をしたのかをきちんと知ってほしいっておっしゃったことが、その後ずっとこの裁判に関わらせてもらう、担当させてもらうことになった一番の動機というか。 나고야의 하루가 저물고 이른 아침 나고야 소송 지원의 회원 하야시 야스자와 씨가 도쿄행 신칸센 열차에 오릅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도쿄까지 원정 집회에 나섭니다. 나고야에서 도쿄까지 거리는 약 360km. 광주와 서울 간 거리보다 더 먼 길을 매주 오갑니다. 분주한 출근 시간에 맞춰 도쿄 시나가와역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삐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전범기업의 실태와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립니다. 관심 있게 듣는 사람도 전단지를 받는 이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금요 행동은 계속됩니다. 毎週金曜日に救援行動という形でですね、今日で実は449回あると思うんですが、1000人に1人かそのくらいかもしれないですよね。ただ毎回受け取ってく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んでね、そういう方は本当に頑張ってとか声かけてくれる人もいるし。 이 댁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도난카이 지진 때 희생된 고 최정래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 이경자 씨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던? 다카하시 대표가 희생자 명부를 들고 한국으로 건너와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경자 씨. 그때 인연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유족들을 찾는 과정에 함께했고 나고야 추도비 제막식에도 참석했죠. 처음엔 낯선 일본인의 방문이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모시다가 다카이 선생님이 3번인가 저희 집을 오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하려고 해서 당신들 보기도 싫으니까 가라고. 뭐 때문에 여기로 왔냐. 일본 사람들 보기도 싫고 별로 그냥 말하기도 싫고 이제 그래서 그냥 좀 쌀쌀하게 대해줬어요, 솔직히. 그래서 당신들 선조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 줄이나 아느냐.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제가 사과 드린다고 이렇게 우리 선조님들이 그랬냐고. 그런지 저는 몰랐다고. 그래서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시고모님이지만 너무 일찍 보낸 딸을 평생 가슴에 묻고 지내시던 시할머님의 애달픈 사연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집 와서 할머님을 모셨는데 아무리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이불을 안 덮으세요. 한참 돼야 올먹이시며 어린 자식을 보내고 어찌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야 잘 수가 있겠냐.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잘 알기에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3차 소송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항소심 승소 소식을 전하러 시할머니 산소에 가는 길. 이곳에 올 때면 늘 부모 얼굴도 못 본 채 짧은 생을 마감한 시고모님이 생각납니다. 피어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 얼마나 아팠으면 사망 직전에 엄마를 몇 번이나 불렀을까? 할머니, 이제는 고모님하고 손 꼭 잡고 홀홀 날아다니세요. 아무것도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고모님 놓치지 마세요. 손 꼭 잡고 빨리 승천하세요.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반가운 이가 내립니다. 마중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다카하시 대표. 그동안 한국을 100번 넘게 오가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또 유족들과 각별한 인연을 쌓아왔는데요. 이날 울산을 찾은 것도 30년 전 피해자 유족으로 처음 만나 이후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지금은 형제처럼 지내는 분을 만나러 온 겁니다. 위에는 90년대 사진. 시다와 교조 있지. 얼마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편치 않은 김중곤 어르신. 여동생은 도난카이 지진 때 희생됐고 동생의 친구이자 역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아내는 지난 200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려 내가 그때 제주 샀을 때 제주까지 와가지고 못 만나고 그냥 갔다고. 한국에서 유족들을 수소문하던 다카하시 대표가 당시 제주에 살던 김중곤 어르신을 찾아간 거죠. 이후 나고야 추도비 제막식에 초청했고 일본과 한국에서의 소송 과정을 거치며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누구 한 번도 안 보니 일본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 있는 거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한 거지. 정호사 100세까지 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울게요. 도울게요. 마다키마스. 네. 혼약を楽しみにしてね. 네. 나고야에서 더 만나요. 더 만나요.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올해 88의 김정주 할머니가 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언니 김성주 할머니. 두 자매가 모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입니다. 그때 공장에서 부르던 군가를 아직도 기억하는 두 자매. 혹독한 노동과 지진으로 다친 상처는 잊히지 않는 노래처럼 지금껏 몸과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손은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밟아서 못해 불었는가. 파란색이 아니고 까만색이 돼버렸어요. 손이. 1944년 5월 순천 남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언니는 중학교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서 나고야 미쓰비시 비행기 공장으로 갔고 이듬해 동생도 일본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언니인데 가면 공부도 하고 언니와 같이 기숙생활도 하고 같이 있다가 얼마 뒤에 한국에 올 수 있다 해갖고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언니인데 간중하고 갔죠. 저도.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었죠. 동생 김정주 할머니가 간 곳은 일본 도야마현에 있는 또 다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 미쓰비시 중공업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전범 기업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노예 생활이라 뭐 철쭉망 안에다가 갖다 놓고 살았으니까 한 해가 울면은 그 기숙사 안에 있는 방에 있는 애들이 30명이 다 울어버려요. 막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리를 내고 울어요. 내가 왔는데 얘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언니는 10월 달에 나왔는데 내가 11월 달에 나오니까 나는 해방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리고 언니도 나를 붙잡고 울고 나도 언니를 붙잡고 그러고 그랬죠. 이렇게 서서 요거를 띄고 서로 생사조차 모른 채 해방을 맞은 두 자매. 그때 1년 남짓한 근로정신대 생활은 평생 한이 돼서 가슴에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들이 처음에 돈이 너무 오다고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것이 언제 또 해결이 되냐 싶어요.
우리가 뭐 젊었으면 하지만은 나이가 이렇게 먹고 다 고령이고 82세 넘고 90이 넘고 지금 그랬는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직 아무런 사죄의 말도 듣지 못했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일본 도야마. 태평양 전쟁 당시 도야마만을 중심으로 공업도시로 성장한 중소도시입니다. 한적한 도심과 달리 후지코시 공장 앞은 폭풍 전야입니다. 공장 한쪽에 오래된 담장만이 이곳이 일제 강제징용의 현장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궂은 날씨에도 공장 앞에 나와 묵묵히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경찰들도 속속 자리를 잡습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규탄하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문전행동. 참가자 대부분이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그 주변을 돌며 맞불 시위를 하는 우익들의 요란한 확성기 소리 틈에서 작지만 강한 외침을 이어갑니다. 한국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후지코시. 이를 규탄하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문전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전행동이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우익들도 나서 목청을 높입니다. 후지코시は今この機会にやっぱり一つの大きな判断を下して解決するために一歩踏み込んで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ので、ぜひそんなことを訴えたいと思って大阪から友達と一緒にやってきています。 태평양 전쟁 때 군수 물자를 생산하던 후지코시 공장. 일제강점기 말 한반도에서 온 1200여 명의 소녀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혹사당했습니다. 일본 내에선 나고야보다 먼저 소송을 시작해 2차까지 진행했지만 패소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遅い判決だと思います。本来ならば日本の国内で、日本の司法がこれをきちんと裁か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を政府の圧力の強さに負けた日本の司法の敗北だと思います。 도야마 외곽 지역으로 향합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면 우거진 숲을 사이로 동굴이 보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전범 기업들이 만든 지하 터널인데요. 수십 개를 만들었습니다. で富山藤越の工場があったので狙われるということでもう空襲が激しくなった時に藤越の工場を移転しようと思ってここにトンネルを掘って、かなり先まであります。ここで機械を搬入してここでその飛行機の部品とかを作ろうとして作ったところです。でこう 일본이 패하면서 전쟁은 끝났지만 지하 터널들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おばあさんたちはここに来てもう涙流しておばあさんたちは自分がその空襲でものすごい怖い目に遭ってるのでいろんな思いがよみがえってきて涙を流してました。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겐 혹독한 노동과
전쟁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以前この前の今畑に以前はな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今は何も作っていません。でここで今放牧をしていますけれども、以前はここにここの工事に携わっていた人たちの飯場がありました。 후지코시 문전행동을 주도하는 호쿠리쿠 연락회 사람들의 집이자 사무실입니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연락회 일이며 집안 살림까지 책임지는 나카가와 사무국장. 일본에서 한국인 피해자들 편에 서는 일이 쉽진 않을 텐데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テレビのニュースで藤越の正門の藤越の会社の中に被害者のおばあさんたちがチマチョゴリを着て抗議して座り込んでるのをテレビのニュースで見て、で裁判が始まって傍聴に行き始めたのが一番最初ですね。 연락회 사람들의 조촐한 저녁 시간. 마침 뉴스에서 후지코시 관련 소송과 문전행동 소식이 나오자 진지하게 챙겨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도야마를 거쳐 니가타현을 찾았습니다.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지형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90년대부터 일제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맡아온 야마모토 변호사입니다. 먼저大法院の判決についてはね、ヤンクムトクさんにおめでとうと言いたいです。初めてお会いしてからもう何年？30年近く。その間、ヤンさんは還付裁判で地裁、高裁、最高裁11回目の裁判30年かけてとうとう勝ったということで、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本当によく頑張られたということをまず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지난 1992년 관부 재판을 시작으로 한국인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도맡아온 야마모토 변호사. 관부 재판 3차 원고로 양금덕 할머니가 합류하면서 그 인연으로 나고야에서 진행된 미쓰비시 중공업 근로정신대 소송에도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최종 패소. 그러나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겪은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부도 인정했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日本政府の発言の中で、被害者に対して法律的見解は別として被害者に対して申し訳なかったとか、少なくともいや大変だったでしょうとか、そういう言葉が一回も出てこないというのは驚くべきことだと思います。国際裁判になるという可能性は非常に低いけれども、もしなったとして必ず日本政府の立場が認められるというものでもないと思います。오랜만에 초등학교에 오니 10대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마냥 설레는 양금덕 할머니. 나 학교 온 놈만이네. 아이고, 우리는 키 크다고 4반까지 있어. 75년 전 13살 평범한 소녀의 일상은 갑작스런 일본행으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공장에서 혹독한 노동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고 1년여 만에 돌아온 고향역엔 그립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언니가 다 엄마들은 안 왔는데 우리 언니가 해방되고 고무신앙거리가 다 찢어지도록 맨발 벗고 왔어. 금자가 누구냐 역장이.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큰절해라. 해방된 날 보통 오늘날 저녁까지 네가 혼자 너 마중 나왔다. 내가 막내라. 안 죽고 살아온 게 얼마나 고맙지. 나주에서 함께 일본행 배를 탔던 친구 고 김혜옥 할머니. 나 왔네. 잘 있었나? 응? 어야 친구 왔네. 언니 왔네. 응. 그도 뼈견이 웃고 얼굴이 좋네. 이제 이겠네. 온 풀어불고 이제 날짜만 남았네. 곧 다 되었네. 이제 뻥긋뻥긋 웃어. 응, 자네 덕인 중 안에 자네가 많이 힘써준 중 안게 뻥긋뻥긋 웃어. 나고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긴 싸움에 지치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돼주던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80년 5월에는 계엄군에 항의하다가 부상을 당한 만큼 정의로웠던 김혜옥 할머니. 지난 2009년 한국에서 소송이 시작되기 전 친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사의 질곡과 사회의 경랑에서 언제나 따뜻한 인정과 정의로운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못 이룬 나고야의 한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경기도에서 광주를 찾은 이들.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한 뒤 관심을 갖게 됐고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는데 마음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만나러 간다 했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어요. 막상 와서 직접 만나보고 얘기도 하니까 만나니까 이게 인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인연 때문에 더 뭔가 신경을 쓰고 더 손을 놓을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바람이 되어서 할머니들의 행복을 같이 찾아주자라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녀와 비행기를 테마로 만든 열쇠고리. 바람이 되어주세요 라는 문구를 새겨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하고 미쯔비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 시작한 지 올해 딱 20년 맞는 해인데 올해는 뭔가 또 하나의 한번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한번 힘을 써 보십시다. 예. 얼굴 활짝 펴고 잘 있어. 응, 고맙네. 응. 지난 1월 25일 굳은 표정의 다카하시 대표가 울산의 한 빈소를 찾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나고야에서 만나자며 헤어졌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새 건강이 악화돼 결국 아내와 여동생 곁으로 떠난 김중곤 어르신.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하는 다카하시 대표. どうして中郷さんが私を迎えに来てくれないんですか? 왜 중곤 씨께서 나를 마중 나와주지 않으시는 거냐? 僕がここに着いた時に中郷さんがね高橋さんと出てくるような気がして 내가 여기 오면 중곤 씨가 다카시상 하고 달려와 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なんか中郷さんからもう電話がかからない手紙も来ないと思うと本当に寂しい思いです 앞으로는 중곤 어르신한테 전화도 오지 않고 그리고 편지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 소송 지원의 변호다. 유족에게 나고야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이제는 영원히 가슴 속에 한국의 형제를 묻어둡니다.
それぞれいやさようなら。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법정 싸움을 이어가던 중 3년에 이르는 대법원의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법부가 판결에 개입한 겁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둔 전 사법부의 씁쓸한 민낯.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6년 만에 힘겹게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다시 나고야입니다. 해질녘 도심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아베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일본 시민들이 양심의 소리를 높입니다. さて、そうやってできた憲法ですが、だったら去年の6月、アメリカと北朝鮮が握手して、しかも今度2月の末にまた握手する可能性が出てきました。まさに国際環境また激変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もういらない戦闘機、いらないミサイル、どんどんやめて軍事費を減ら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 일제에 저항하며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은 지금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그 일본 사람들의 역사인식의 교류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아시아 대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믿고 싶은 거죠. 뭐. だから判決で終わったわけでもないですね。判決をどう生かすかということが次の課題だから、これはまた偉いことだなと思って。真実は沈まない。このことを大事にして運動を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